We keep winning. 멈추지 않는 승리의 습관. 8월 13일 기준 핫썸머 프로모션에 응전 중인 인원은 총 1275명으로 승리를 향한 뜨거운 레이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프라이즈 달성 현황입니다. 크리스탈 프라이즈 달성자는 총 127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브론즈 프라이즈 달성자는 총 48명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실버 프라이즈 달성자는 총 14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골드 프라이즈 달성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슈퍼골드 프라이즈 달성자는 총 5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메인 레이스와 함께 퀘스트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8월 13일 기준 세 번째 퀘스트에는 총 651명이 응전 중이며 이 가운데 209명이 달성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세 번째 퀘스트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8월 16일부터 네 번째 퀘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도전과 달성의 열기가 계속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목표는 골드입니다. 올해 스트로크 때 저희가 팀원 장롱이 퀄리파이해서 페이어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멋지게 팀원들 같이 해서 삿포를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빠뚜 동물 상품 하나, 두 번째는 트리플 연극 상품, 세 번째는 7년의 약속. 세 가지를 주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따꺼는 제 고객들한테 무조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트리플 연극을 좀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보험이 많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7년의 약속을 통해서 사망보험과 이쪽 자금을 같이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5회를 마쳤는데 25회가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루틴하게 내 삶의 연속성, 내가 주어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묵묵히 여기까지 왔고요. 3W는 그냥 루틴하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3W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썸머 기간에는 보험료 목표나 또는 PTC의 목표를 한 그레이드 높이는 쪽으로 빅사이즈 이런 니치 마켓 이런 좀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썸머에 도전합니다.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시고 또 실패하더라도 계속 운전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2026 핫썸머 멈추지 않는 승리의 습관 We keep winning. 승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꾸준한 노력과 도전으로 오늘의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낸 라이프 파트너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 13차월 레코니션 금융감독원의 13차월 정책 기준을 충족하며 라이프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7월 13차월 레코니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함께 축하하는 순간이자 더 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라이프 파트너로서 더 많은 고객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며 더 높은 성장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많이들 업무와 상담 현장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KB라이프 파트너스의 AI 서비스 램프, 신입 LP 라파의 AI 세일즈 레벨업 시리즈 두 번째 에피소드. 고객과의 약속은 잡았는데 막상 상담을 앞두면 또 하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고객에게는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하지? 세일즈 어드바이저에서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는 상담 전략과 스크립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라임을 켜고 램프에 들어가 세일즈 어드바이저를 선택하면 끝! 먼저 성별, 나이, 보험료 납입 여력, 상담선, 상품군 등 고객의 핵심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처음부터 고객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알고 있는 핵심 정보만으로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추가하면 다음 상담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집니다. 이렇게 등록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대표 고민과 상담 포인트, 제안 방향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이드에서는 예상되는 고객 반응과 거절 상황, 제안 타이밍 등 실제 상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응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제 상담에 활용할 스크립트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라면 TLE, 대면 상담이라면 AP, 상담 상황에 맞춰 앞서 확인한 상담 전략을 바탕으로 실제로 활용할 스크립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파의 활용 팁! 생성된 스크립트 초안을 고객과의 관계와 내 말투, 상담 스타일에 맞게 다듬어 활용해보세요. 고객을 만나기 전 세일즈 어드바이저로 5분만 먼저 준비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맞춤 상담 전략 레벨 3 달성, 또 한 단계 레벨업.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음 상담 예정 고객 한 명을 떠올려보세요. 지금 바로 그 고객으로 맞춤 상담 전략과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세요. 램프는 모바일과 웹에서 언제 어디서나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ERP 게시글에 첨부된 매뉴얼에서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라인 또는 ERP에서 램프를 활용해보세요. 상하이 PTC 모두 함께 렛츠고! 상하이 PTC를 향해 열심히 운전하고 계신 여러분께 PTC 달성을 위한 주요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LP 입상 기준입니다. 로얄 브론즈 프라이즈 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30건, 골드 프라이즈 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50건의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하이 PTC 입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M, SL 및 AM 입상 기준입니다. 인정 리크루팅은 2027년 1월 31일까지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 조건 달성을 위해 10월까지 리크루팅에 조금 더 힘을 보태어 상하이 PTC를 향한 값진 성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PTC에는 ULP를 위한 특별한 우대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ULP 여러분의 PTC를 향한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ULP 여러분의 도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ULP 챔피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위촉된 ULP를 대상으로 NCM IP 1위를 달성한 분께는 ULP 챔피언의 영예와 함께 2027 상하이 PTC에서 특별한 리코그니션도 진행됩니다. ULP 챔피언을 향한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PTC를 위한 추가 우대도 안내드립니다. 8월 말까지 KB 백세 등등 연금보험에 CMIP 50% 추가 우대가 적용됩니다. 신상품을 적극 활용하셔서 상하이 PTC를 향한 도전에 힘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상품을 접했을 때 넥스트 레벨의 경우에 부족한 2%를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넥스트 연금은 확정연금이 최대 20년까지 있지만 이 상품은 100세까지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모신 고객은 가족 전체가 고객분이셨고요. 이번에 아내분이시고 48세이십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노후에 대한 니즈가 계셨던 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 남았다고 하셔서 이분에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납입 여력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시간도 많지 않다 보니
이 금액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는데 보험료 대비 적립금이 기존과는 달라서 연금 수령이 자세해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KB 100세 든든 연금으로 우리 모두 함께 상하이 PTC까지 파이팅! 저는 이 상품이 출시되기 전 제휴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작년부터 판매했습니다. 그 상품을 세일즈할 때 두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 들어본 회사라는 점, 연금액과 펀드 수익률은 상관이 없는데도 병역보험이라는 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청약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보험사가 출시하고 변동성 없이 연금액에만 치중한 무해지 연금보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제가 생각하는 컨셉으로 KB라이프에서 출시가 된다 해서 7월 말부터 고객분들에게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연금에 대한 니즈 환기는 교사로 명예퇴직하신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점을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안부전화 드릴 때마다 두 달에 한 번씩 장기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약하는 30대 고객분께도 55세부터 매년 해외여행을 아무 변수 없이 갈 수 있게 준비하시라고 제안드렸고 그 과정에서 자녀도 설계를 해보시더니 원금 대비 최대 9배를 받을 수 있어서 동시 청약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간 50% PTC 가중치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고 시책도 이걸 500% 지급하다 보니 8월 한 달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상하이 PTC 퀄리파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상하이 PTC 모두 함께 렛츠고! 2026년을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러분, 상하이 PTC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다음은 PTC 퀄리파이 세레머니 하겠습니다. 김수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 장 찍으시고. 하나, 둘, 셋. 자,
허리파에서 매우 좋습니다. 우리 늘 근근히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혼자 하면 못할 거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해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이 도움이 서로 같이 잘해서 행복하게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죄송한 질문 퀄리파이이시고요. 이거 잠깐 보고 그다음 리턴 용식 조금 설명하고 주간 시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사업 웨스 매니저입니다. 가업승계는 힘들게 키워온 회사를 자녀 세대에게 넘기는 작업입니다. 특히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아보는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 하반기는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 개정 세법에 가업승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업승계를 하려는 대표님들은 까다로운 개정된 세법이 적용이 되므로 올 하반기에 증여특례 제도 요건이 되는 회사들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가업승계는 올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이므로 오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올 하반기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도 설립이 되어서 현재 16년 차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회사는 대표님과 아드님이 경영을 하고 있고 대표님은 가업승계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재무 현황입니다. 주주는 3명이고 아버님이 60%, 배우자가 20%, 그리고 자녀가 20%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족법인인데요. 경영진은 아버지와 아들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고 자산은 120억, 부채는 10억, 잉여금 108억, 자본금 2억 원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가업승계 준비가 중요한 니즈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별 경영 이슈입니다. 초기 3년은 창업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가족을 활용한 최적의 지분 설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관의 정비, 임원의 보수, 퇴직금 지급 규정 등 기업의 제도를 정비도 해야 합니다. 3년에서 10년은 기업에 있어서 성장기에 해당이 되는 단계로서 자금 조달 및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식을 이동하거나 배당을 잘 설계를 하고 특히나 CEO 유고 시 리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성숙기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이때의 회사들은 이익 환원이나 아니면 세무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정 금액을 환원하는 방법들, 급여나 배당이나 이익 소각 등을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가지급금, 가소금 등과 같은 세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와 같이 15년 이상이 되면 엑시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즉 가업승계를 하거나 사업을 정리하거나입니다. 정리를 해서 청산하고 폐업이 가능한지를
검토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가업승계, 그래서 가업승계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승계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가업승계는 비상장 주식 평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당 회사는 액면가 5,000원, 발행 주식 수 4만 주로서 자본금 2억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5,000원인 회사가 현재 주식을 평가를 해보니 31만 5천원으로 회사 가치는 126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의 주식 가치는 대략 75억 원으로 상속세율 최고세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준비 및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실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대표께서 경영을 10년 이상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300억이 공제가 됩니다. 거기에 20년 이상의 기업을 경영하셨다면 400억, 30년 이상 경영을 하셨다면 600억이라는 큰 금액이 공제가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속인 요건을 확인해보면 상속인은 가업상속 2년 이상은 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업상속 이후에는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18세 이상의 거주자 그리고 배우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능력이 된다면 배우자를 활용한 가업상속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5년 정도만 유지만 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입니다. 살아생전에 주식을 줌으로써 가업상속을 할 수 있는데요.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억 한도까지는 10% 단일세율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0억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율의 세율로서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증여세 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중에서 법인만 가능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중견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5천억 미만은 가능한 제도인데 역시 법인만 해당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인데요. 아버지 기업이 아니라 아들이 별도로 사업을 시작을 한다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50억 한도에서 10% 단일세율로 줄 수 있습니다. 100억까지도 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100억까지 창업자금 특례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가업승계를 할 때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업 무관 자산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는 가업상속을 받을 거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안 해 라고 하시지만 이럴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무관 자산이 있다면 이것은 가업상속공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목적상 다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회사의 25년도 자산을 보면
180원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가업을 이어받을 거니까 이 180억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한번 자산 내용을 뜯어보면 우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은 현재 회사는 12억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5년간의 평균 현금만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시기에 현금을 갑자기 많이 갖고 있으면 일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상속세가 적용이 됨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예금인데요. 회사는 현재 6억 8,900의 단기 예금이 있는데 이 단기 예금은 사업 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은 사업공제, 가업공제에서 제외가 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주식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투자용으로 주식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회사도 43억이라는 큰 금액이 현재 투자, 매매 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산도 대표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 대여금은 대표적인 가지급금으로서 공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2억 5,500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자산에 있어서 현재 180억 원이지만 대략적으로 50억 원 정도는 사업 무관 자산으로 공제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50억 원이면 이미 고율, 최고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이므로 높은 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사업 무관 자산을 잘 섭간해서 대표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업상속공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잘 발견하고 준비하고 컨설팅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보험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CEO 리스크 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연속성을 위해서 보험금이 투입이 된다면 금융권의 갑작스런 대출 상환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부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거래망 유지를 위해서 이시급금 및 거래처 결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핵심 인력을 손실에 대한 로스가 없이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보험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과 존속을 지키는 확실한 업무 수행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용 자산인데요. 비업무용 자산에 포함이 되면 현금 과다 보유액, 업무 무관 주식 등처럼 해당 비율만큼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그래서 부채 상환 등 명확한 경영 목적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 감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좀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관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회 결의서를 통해서 보험 가입 목적이 경영 리스크 해소임을 증빙할 결의서를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정 범위 내에 보험료 납부로 합법적인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해줌으로 해서 고객은 안전하게 가업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가업수배와 관련된 상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가업승계를 하반기에 이슈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랩비님들께서 법인 시장이 있다면 가업승계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하반기에 좋은 법인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업승계 한 번씩 다 들어본 내용인데 이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WM 활용하셔가지고 상담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턴 중심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셨나요? 네, 다 보시긴 했지만 특별히 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은 아니고 좀 정리하면 그냥 처음에 나오기 전에도 이런 컨셉이다 얘기했던 게 10년 납 기준으로 10년 동안 총 120회 월납해서 10년 동안 돈을 쫙 내면 네, 지금 이건 5년 납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내고 3년 기다렸다가 10년 동안 낸 거를 쭉 다시 빼내는 거. 그래서 1회차 보험료는 13년 뒤에 첫 개월에 다시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고 있어요. 13년 뒤로 던져서 다시 받는다. 내가 던진 거. 근데 이자 대신에 종신보험을 준다. 네. 그래서 상품은 되게 심플한데 이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1종이랑 2종이 있어요. 근데 2종은 보증이 이 리턴 종신의 특징이 이런 것들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건데 2종은 보증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시율로 돌아가서 2종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거기 X라고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지급형인데 납입기간 중 50%, 납입기간 200%인데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기억하실 거는 1종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형과 2형이 있는데 납기는 5, 7, 10, 15, 20년 납을 고를 수 있고 좀 아쉬운 거는 6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간편은 당연히 30살부터. 네.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매년 10%씩 10년에 걸쳐서 빼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2형은 10%씩 5년을 빼내야 나머지 50%는 한 번에 빼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 지급형이거든요. 1형은 10번 10년이 걸려야 나눠서 뺄 수 있고 일시 지급형은 5년 받고 2년 기다렸다가 50% 한 번에 받는다. 그래서 2년 동안 못 받은 이자를 이제 한 번에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서 거기에 거의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빨리 빼내고 싶다라고 하면 2형이 낫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이나 일반적인 고객들은 1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제 적립금을 이제 사망보장이 있는데 장기유지 보너스랑 이런 것들이 이때 되면은 들어가는데 이제 인출을 하는 거 저희가 이제 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5년짜리 같은 경우는 5년 내고 5년 기다리면 10년 차부터 뺄 수 있고 7년 납은 7년 내고 4년 기다리면 뺄 수 있고 10년 납은 3년 기다리면 뺄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적립액을 50% 다 빼내야지만 장기유지 보너스를 뺄 수 있다라고 약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10%씩 최대한 빨리 빼고 싶으면 5년 납은 10년 차부터 7년 납은 11년 차부터 5년을 걸리면서 50%를 빼내고 나야 그 다음 다시 10년 이제 10%씩 5년 동안 빼내거나 아니면 한 번에 딱 빼거든요. 그래서 5년 납을 했는데 2형을 한 걸 가정을 해볼게요. 5년 납을 가입하고 2026년에 5년 납을 가입하면 2026, 7, 8, 9, 14, 2030년에 완납이 되겠죠? 그리고 2036년부터 36년, 37, 38, 39, 40년 동안 빼고 2형 같은 경우는 17년이 걸리기 때문에 2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36년부터 빼서 40년까지 빼고 41, 42는 못 받고 43년에 50%를 다 빼서 낸돈 다 빼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나마 장점은 최저가액 금액이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아예 상속 니즈가 있으셔서 이 내가 완납한 종신보험의 환급금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최저의 돈으로 내 돈은 최소로 소비하고 보장을 가져가고 싶다. 상속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그냥 별 생각은 없는데 종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그래도 종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뭐 30대나 이러신 분들은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돈을 찾고 싶어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1억은 그냥 쭉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 10년이나 15년 좀 지나서 아이가 이제 교육자금 들어가고 본인 노후도 좀 걸쳐지게 할 때 빼내는 거.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커미션은 크지 않아서 근데 2차년, 3차년도로 좀 많이 보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년도 다 합치면 영목이지나 7년의 약속보다 시책 말고 커미션은 더 세요. 센데 1200% 때문이라고는 얘기하겠지만 1차년도랑 보통 초년도가 거의 다고 2차년도는 거기에 한 10%도 안 되게 만드는데 얘는 초년도랑 2차년도가 거의 한 5, 60% 커미션을 주게 만들어져 있어서 1, 2, 3 싹 다 받으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고객을 위해서는 좀 빨리 해야 돼서 10년 차부터 커미션이랑 시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짧게 하고 보험료를 확 튀어버려가지고 하는 방법. 네. 그래서 계속 SNUD랑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 드실 수 있는 60세 남성이 5억을 가입하면 1200이 들어가요. 이제 짧게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1200이면 1년에 12 곱하기 4. 네,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7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5억에는 이제 같이 더해지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환급률이 장기유지 보너스로 확 들어오다 보니까 이자로 늘어나는 부분이 정체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5억으로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서 쭉쭉쭉 끌고 올라가서 네, 이렇게 올라간다. 네. 이제 이거는 그렇게 뭐 매력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출력을 해보시면 1형은 이렇게 쭉 10번 받는 게 보이고 2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2년을 건너뛰고 50%가 확 튀어나오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총 내는 보험료가 7억 1,760인데 7억 1,760을 10번 한 게 다 돌려봤는데 만약에 60이 가입하면 70세 때 다 빼낼 수 있다. 2형을 택하면. 그래서 그나마 택한 게 아직 60까지 안 된 대표님이 있으시면 그래도 이때까지는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에 활용해 보는 거는 왜냐면 내가 내 돈으로 드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데 법인 돈에 어차피 뭐 법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자 안 붙어도 대출 잘해주거나 관계 좋은 은행 지점장이 있으면 돈 맡겨놓기도 하잖아요. 이자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급하면 인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대출 받았다가 올라왔을 때도 되니까. 그러면 이걸 나중에 퇴직하실 때 하려고 하는 건 어떨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거는 이 상품은 이렇게 인출을 하고 나면 종신이 다시 5억이 남잖아요. 처음에 가입한 거. 근데 문제는 환급금이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납기 후 무해지 종신만 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따로 활용할 길이 없어요. 사망보장 말고. 그럼 진짜 상속만 생각하시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저게 더 가성비 있으면 오히려 저런 걸 더 하나 환급금 필요 없고 더 싸게 안 돼?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라파는 무해지가 아니라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이제 라파 무해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에 뭐 라파 무해지 와서 더 싸게 만들어주면 우리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5번 안 받고 이렇게 퐁 받는 거 되는데 누가 이렇게 받겠어요? 받느라고
요 4년 동안 기다렸다가 원금 똑같이 받는데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돈은 똑같고 한글금 뭐 약간 차이 날 수 있죠. 어차피 0되는 거. 네, 의미 없다. 이렇게 받지 말고 2년 건너뛰고 빵 받거나 쭈쭈쭈쭉 10번 받거나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그게 10번 받는 게 물론 텀을 둘 수 있고 중간에 한번 71세는 내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밀렸다고 받겠다 해도 이자 안 붙이고 그대로 받는 거라서 그냥 무조건 받기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빼내는 게 얘는 답인 것 같아요. 늦게 받는다고 이자 쳐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본 거는 아까 이런지 정리했고 그냥 고객한테 좋은 거는 일반적인 그냥 5년 납하고 일종 보증형하고 돈을 지급하고 그냥 10회 나오는 거. 그러면 5년 납 같은 경우는 10년 차부터 뺄 수 있으니까 10년부터 20년까지 딱 19년 1일째가 되면 싹 다 빼낼 수 있겠죠. 10년 차 1일부터 쭉 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분할 지급형으로 해서 받을 수 있고 2년은 2년 조금 빨리 끝난다. 왜냐하면 2년 신 대신에 한 방에 주니까.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적립액을 먼저 빼고 장기 유지 보너스를 뺀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이걸 빼내지 않으면 이건 안 빼진다. 그래서 일시 지급형이라 해도 5번을 빼내야지만 일시를 빼낼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90만원짜리 40세 남성이 뭐 90만원 가입하니까 이렇게 가입되더라. 근데 딱히 뭐 이렇게 막 와닿는 거는 안 오는 것 같아서 법인으로 해보면 어떨까를 되게 계속 고민을 해봤고 지점에 김태형 세무사님한테 좀 법인 하는데 뭐 정말 추가하고 하면 문제 없는지 검토 좀 해봐 달라고 얘기는 해놨고 치킨 먹는 날에 오실 건데 그때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법인 재무적 손실 없고 법인에서 돈 나간 거 없고 그러니까 손실 본 거 없고 그 다음에 대표님 세금을 좀 최소화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겠다. 네. 이 유스톤 종립법 1종을 활용하면 하고 이용을 하면 이제 중간에 뭐 인출 계획대로 인출하면 제일 좋지만 급할 땐 또 인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뭔 얘기냐면 일단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고요. 우리 많이 하는 수익 이제 피보험자는 당연히 대표님으로 하고 예금주 수익자 뭐 싹 다 법인으로 해서 다 법인으로 우리 그냥 할 때처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대표님이 60세에 가입을 하셔서 5년 납하고 10년 차부터 5년 동안 낸 뭐 1년에 1,000만원씩 냈으면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만원씩 빼질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70 되는 때부터 5년 빼내고 2년 지났다가 77세에 법인으로 다시 다 빼내니까 법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법인 돈은 전혀 건드리는 게 없죠. 근데 그 법인 그냥 은행 지점장 잘해준다고 이자 거의 계산하지도 않고 돈 맡겨주는데 여기 어차피 그냥 은행에 진짜 급하면 깨서 써도 되게 약간의 페널티는 있겠지만 대출 받았다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법인 돈 은행에 주는 거 별 그렇게 이자 생각 안 하시거든요. 아까 이제 세션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주식 투자도 하시지만 많은 일반적인 법인은 은행에 그냥 몇 억씩 10억씩 들어있어도 뭐 이자 거의 신경 안 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법인에 돈 들어간 거 다시 일단은 회수했고 그 다음에 가입 금액에 따라서 아까 이제 1200짜리 들었으면 대표님 상환보장이 5억이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77세에 퇴직을 한다고 하시면 일단은 당연히 법인 계좌로 빼야죠. 당연히. 네. 이렇게 대표자가 빼면 상여처리나 근로소득세 나갈 거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고 당연히 그래서 수익자는 법인으로 해야 되고 계약자도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철저히 돈 빼내는 거는 다 법인으로 된다. 그럼 법인에서 전혀 뭐 데미지 입을 거 없고 또 그 기간 동안 대표님 유보시 상환보장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경정이나 법인에서 종신 얘기할 때도 같은 컨셉이긴 하죠. 그래서 뭐 전혀 똑같다. 근데 이제 2형을 택하면은
1형은 쭈쭈쭈쭈 해서 다 빼야 되는데 2형은 5년 빼고 2년만 기다려주면 해서 7년이면 다 빼낼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어차피 법인은 내 돈 빨리 회수시켜야 이게 다 빼내고 가야 내가 마음 편하게 퇴직을 하고 상여 처리가 내가 이 보험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래서 7년을 활용하는 거고 5년 납하면 17년으로 끝낼 수 있다. 근데 저 가입 나이 자체가 60세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77세까지는 다 당연히 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5년 내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10년부터 14년까지 50% 다 빼내고 2년은 약간 기다렸다가 17년 차에 50% 다 빼내면 끝난다. 네. 그래서 다 일단은 법인에서 너 들어갔던 돈 다 빼냈고 그동안 대표님 사망보장 받았고 여전히 대표님 사망보장 5억이 환급금은 없는 증권이 하나 남아있다. 그럼 이거는 대표님이 퇴직하실 때 나 이 보험을 현물로 가져가고 싶은데 하실 때 평가하는 게 총 납입 보험료랑 그 평가 시점에 해지환급금 중에 큰 금액을 같이 평가하잖아요. 이게 평가할 때 아까 해지환급금도 0이에요. 그다음 낸 돈 다 빼갔기 때문에 가치 평가는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게 이 상품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5억짜리인데 일단 첫 번째 대표님이 나 안 가져갈래. 아니 뭐 보험의 가치도 모르고 나 안 가져갈래 하면은 법인을 떠난 피보험자의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해도 0원인데 법인에서 그렇게 해지하면 보험사만 이기잖아요. 두 번째, 대표님이 나 이 보험 사고 싶어. 내 퇴직금 중에 일부분을 포기하고 근데 쭉 평가했더니 한 100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가치가 없어 보니까 그럼 대표님 퇴직금 중에 100원만 포기하고 이 증권을 들고 나가고 계약자 변경하면서 가져나가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냥 법인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뭐 얼마 붙는지 관심도 안 가지는데 법인 회사 다니는 동안 사망보장도 있고 근데 퇴직금 그냥 회사 돈으로 사망보장 저런 거 뭐 2개 만들면 10억 만들어두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저게 세무처리적으로 분석한 거는 이상이 없다고 보이는데 세무사님 한 번 더 확인 받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년 납 가입하면 제일 빨리 빼낼 수 있는 건 17년 7년 납은 18년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저희가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보면 20년인데 좀 젊은 대표님들 뭐 40대나 50대 초반이시면 70몇 세까지 당연히 회사 떠나려고 하시는 대표님은 없기 때문에 시트에서 막 아주 젊은 대표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는 이것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랑 여기를 좀 전략적으로 하고 이쪽을 하면 그래도 대표님 5억이나 10억은 하면 그러니까 10억 하면은 거의 한 2천만 원대 될 거거든요. 5년인데 뭐 부담 없고 법인 돈도 그리고 타시타 원금 회수 다 되고 대표님 뭐 회사 돈으로 은행에 그냥 좋은 일 시키는 거 대표님 증권으로 가져가시면 하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여력이 있으신 법인이야. 네. 떠오르는 법인 있으시면 이거는 괜찮은 컨셉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떠오르는 고객 있으시면 뭐 준비하실 때 또 도움 드리고 자료 만드는 것도 도움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하나씩 풀어서. 네. 그래서 법인은 법인은 이거 가지고 이익 게 없잖아요. 플러스 하나 세우니까 비과세. 그 다음에 중도인출 다 빼버려서 이미 가치는 보험증권이 0원에 가깝고 처분 이익도 없고 겨울세도 없다. 이걸로 수익본도 없으니까. 그리고 대표는 퇴직소득세가 이거 뭐 더 받는다고 뭐 가치가 있는 걸로 평가가 안 되니까 사망보장만 있는데 화재급금 0인데요. 총 낸 거 다 회수했는데요. 네. 그리고 선물로 수령했을 때 0 또는 미미한 환급금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다 완납이 된 종신보험이면 법인 내에서 내 돈 말고 법인 돈으로 메리트가 있겠다.
그래서 이 상품은 최종 폰폰 받긴 할 건데 약간 분석한 거는 정관에만 잘 기재되고 하면 좀 여력 있고 나 보험 싫어 그냥 사무보장 필요한 것 같은데 내 돈 내고 5억 하려면 한 달에 얼마 내라고 막 부담을 가지는 대표님들은 괜찮지 않을까 정리해봤습니다. 또 있었어. 그래서 이런 거 정관 규정 정비하고 명의 이전을 현물퇴직금으로 발매를 할 수 있고 명의 이전 현재 예약금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과세 인출 다 거의 다 완료했고 마지막에 조금 남겨놓고라든가 그것도 있다고 하는 최소 적립금 유지해서 명의이전을 현황보험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 법인 대표가 연납 이후에 환급금이 딱 올라가는 게 있으면 연납되기 이전에 버리면은 그걸 공짜로 가져올 수 있겠네요. 좀 그때 퇴직하면 퇴직 시점에 근데 총 낸 돈이 더 클 것 같은데 총 납입금, 누적 납입금보다 더 크잖아요. 두 개 중에 비교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해서 아까 0%인지 전 0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되고 나 보험 없어도 돈 많아 이런 법인들 그래도 저걸 잘 활용해서 한 50억 정도까지 회사 돈 가지고 만들어두면 대표님은 최고 상속 구간 들어간다 해도 가족들한테 25억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법인이 다시 회수하고 다 빼낸 껍데기지만 사망보장을 들어있는 걸 계약자 변경해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지배구조 규정 정비, 정관 정비하고 그다음에 적립금 이렇게 해서 만들면 대표님은 가치를 세상에서 평가하지 못하는 사망보험증권을 들고 집에 갈 수 있는 저희가 잘 판매하는 사망보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이즈를 좀 키울 수 있어서 수수료하는 건 좀 그렇다 해도 이런 거라면 천이점 그냥 놓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한다면 저거 하나로 바로 PTC가 퀄리파이 될 수 있죠. 1,000만 원. 네, 지난주 주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혜정 대표님 축하드리고요. 다음 정인철 대표님. 감사하게 전달했습니다. 주교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올해 MVP급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음은 윤동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184만 원. 네, 오늘은 신수정 대표님의 날입니다. 전 6건도 딱정했습니다. 되게 제 나름의 의미 있는 건 5명이 다 10대, 15살짜리 이제 생일 지난 어린이도 2명 있고, 14살도 있고, 18살도 있고 해서 한데 사망보장, 암 진단금을 1억 해도 한 3만원대 되더라고요. 20년 남.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기 10대 어린이들 암 보장 1억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 암이 진짜 싼 것 같아서 저희 거의 보고사고는 비교 불가.
네, 또 지난밤에 이 구독장 하시는 분들은 네, 모더나에서 그 암 치료 mRNA로 임상 3상을 성공해가지고 모더나 주식이 하룻밤에 173% 올라서 암 치료에 좀 더 다가갔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암을 극복할 수도. 네, 이번 주 주초는 이기현 LP님 축하드립니다. 양은 LP님. 네, 양은 LP님. 네, 축하드립니다. 안 지웠어. 네, BTC, 네,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줄은 네, 그 위에 커트라인 이렇게 했는데, 네, 양은 LP님, 이미현 LP님, 김영원 LP님, ESM, 유정 LP님이랑 네, 쭉 네,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김동철 LP님 저거 성립되면 네, 뭐 실버 가깝게 되실 것 같고요. 추경원 LP님도 곧 실버 네, 되실 것 같고요. 아직 뭐 한 달 하고 10일 넘게 남아 있으니까 네, 우선해 주셔서 네, 삿포로나 네, 또 뉴질랜드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 네. Q는 동그라미 이렇게 쳤고, 핑크는 3팀, 파랑은 1팀 이렇게 동그라미 쳤고요. 네. Q4, 네. 이제 10일 정도 좀 남았는데, 계속 이어가셔서, 네.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BTC, 네. 그리고 이제 ULP님들이 이렇게 좀 기준이 다시 조정이 돼서 네, 더 하시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 멀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까 보장성은 다 2배로 되고 아까 새로 나온 신상 연금은 150%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 또 연말에 숫자가 줄어들면 이제 뭐 많지 않으면 여러 또 웨이트 주는 옵션들이 있을 거니까 최대한 많이 달성해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 매니저들도 가서 축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